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KBS에서 아나운서로 20년 재직을 했고요. 네. 미국에 가서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4년 정도 하고 네. IMF 때 나와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가 원래 제 직업 이름인데 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길고. 그래서 한국말로 싹 바꿔서 대화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태 책을 한 46권 썼고. 46건이요? 정말 많이 네, 집필하셨네요. 강의는 뭐 이제 아주 많이 했고. 역시 좋습니다. 저희가 아주 멋진 분을 또 모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략한 예. 본인 소개만 들어봐도 이분 참 모시기 어려웠다는 거 맞아요. 다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네. 본격적으로 내용 빨리 시작을 해보죠. 그렇습니다. 이정숙 네. 대표가 국내 최고의 대화 전문가가 되기까지 어떤 인생 스토리 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의 라이더 전 고! 네. 아, 참 모시기 어려운 이분과 우리 이정숙 그러니까요. 대표와 같이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 소개를 대화 전문가라고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대화 전문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네. 맞나 네.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네. 대화 알았어요. 전문가, 남들과 대화를 전문가답게 잘 이끌어내는 싸움하면 절대 지지 않고 그렇죠? 대화 전문가니까. 근데 저는 갑자기 대화 전문가를 모셨다고 하니까 말을 던지기가 좀 두려워지네요. 그래요. 대화 전문가는 네. 그런 일을 한다기보다 네네. 대화가 왜 막히는가. 이를테면 이제 기업체에서 협상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가격을 더 받고 내가 일한 그 노력의 대가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받을 것인가 이런 거를 저쪽은 조금 주려고 그러고 나는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도록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강의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나가면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떨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분들이 금방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서양의 경우는 한 2300년 경부터 이 네. 대화를 안 배운 사람은 사회 지도층이 안 됐어요. 어, 근데 우리하고 서양의 차이는 단지 그걸 늦게 배웠느냐, 빨리 배웠느냐밖에 없어요. 그렇죠. 머리가 우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늦게 배워서 우리가 마치 그들을 따라해야 되는 것 같은 네. 그런 기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2회 참 모시기 어려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알아볼 네. 텐데 오늘은 이 이정숙이라는 우리 대화 전문가 우리 이정숙 대표의 네.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시간에는요. 미리 얘기를 해드리네요. 제가 다음 주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네. 대화의 스킬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대화 전문가 전 막연하게 좀 떠오르는데 대화 네. 전문가라는 말씀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설득의 기술부터 시작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방법 또 우리가 또 뭐 한자어로 뭐 사자성어로 이신점심도 있을 것이고 회의하는 거. 회의하는 방법. 그다음에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부하 직원하고 막히지 않고 대화하는가. 그다음에 나는 상사에게 얘기했을 때 내 의견을 어떻게 잘 전하는가. 네. 뭐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살면서 우리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소통이라는 화두가 그래요,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좀 많이 실감을 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면요, 대화가 인생의 전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 아이들이 영어는 다 잘하잖아요. 네. 근데 대화를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대화를 배운다는 걸 상상을 못했기 좀 때문에. 생소했죠,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진급하면 바로 학교로 와서 대화를 이제 직급에 맞는 대화법을 배우고 가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신입은 물론이지만 사장으로 새로 부임하면 사장의 대화를 배우더라 이거예요. 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혼율이 많잖아요. 네. 미국의 경우. 그럼 재혼하기 전에 재혼을 해서 그쪽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화하나.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네. 것에 대해서 맞추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킬,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네. 전 이제 궁금한 게 네, 네. 우리 대표님의 이제 인생을 저희가 쭉 들여다 보면은
KBS 공채, 아나운서 공채세요. 3기면 몇 년도인가요? 75년에 입사했죠. 아니, 75년도에 이제, 75년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정말요? 그렇죠. 왜요? 깜짝 놀랄 네, 표정을 지으세요. 네.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네. 이제 방송국에 생활을 하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저희한테 대선배님이신데, 네. 뭐 그때도 아나운서 하면은 뭐 굉장히 좀 경쟁력도 좀 있을 것이고 또 뭐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호련 갑자기 미국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여자 아나운서가 결혼을 하면 대부분 그만뒀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다니면 아우 저 집은 살기가 어려운가 뭐 이런 눈초리로 많이 봐서 사회적인 분위기 전체가. 네, 심지어 이제 TV 시청료를 KBS에서 이렇게 거두잖아요. 네, 네.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끔 복도에서 저를 부딪히면 임신 중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세요? 이렇게 저를 동정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 후배들은 막 승진을 하는데 저는 제자리에 있으니까 저도 불편하지만 남자 후배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그 당시만 해도 당시에는 지금과 좀 네. 많이 그렇죠. 달랐네요. 정말 그 유리천정이라고 하죠. 네. 그 말을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신 건가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 더 이상은 여기서 버티는 게 민폐다. 그러니까 딱 옛날 노인들 고려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 사시면 갖다 버리잖아, 숲속에. 그런 기분을 느끼게 돼서 여기서 있는 건 서로에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몇 년 고민했죠. 그만두기 그러셨어요. 전까지. 네네.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고 나니까 그만두려고 딱 계획을 세우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가정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좀 구해봤더니 미국 가서 뭘 배워와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이제 94년이에요. 94년도. 예. 그래서 미국에 막연하게 그러면 가서 뭐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니까 가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네. 미국 학교에 가보니까 그렇게 대화를 배우러 다니더라고. 그게 모든 좀 사람들이. 신기하셨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도 한번 배워볼까? 뭐 영어도 잘 안 되지만 대화 그 자체를 배운다는 게 재밌어가지고 네. 여기저기 등록해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수학적인 능력이 탁월하지가 않은 사람인데 감탄하셨어요? 74년도에 입사를 하셨으면 약 20살이라고 치고 네. 94년도에 미국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얼추 계산을 해도 한 40 정도의 네, 나이가 40 조금 넘어서, 네. 늦은 나이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 생각도 아니 많이 그런데 드는데. 제가 집에 가서 살림하는 것보단 그게 낫겠더라고요. 살림을 워낙 안 하셨나 보다. 맞죠? 네, 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무슨 작가도 없고 아나운서가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직접 글도 쓰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 책도 많이 내는 네. 좋은 점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살림을 하면서 다닐 체제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여건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살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데 네. 오전조가 돼가지고 새벽에 출근했다 오후 2시에 퇴근하면 4시 프로그램이 있으면 못 가요, 집에.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또 8시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떻게 허둥지둥 밥 먹고 또 해야 되는. 또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새벽에 4시, 5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상황 자체가 좀 열악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네네. 아나운서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요. 이제 그거보다는 네. 미국을 갔는데 제가 그래도 말을 좀 꽤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을 한국에서는. 대표하는 방송국의 가서 아나운서셨는데. 제가 우유를 못 사요. 슈퍼마켓 가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배운 영어가 지금은 영어 수준이 우리나라 많이 높아졌는데 그쵸. 예전에는 선생님도 발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대로 배운 선생님 영어. 따라서 네. 그대로 배웠는데 밀크를 달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업원을 이끌고 슈퍼마켓 넓은 데를 한 바퀴 돌고 제가
그 우유가 이렇게 있는 냉장고를 본 다음 이거라고 that's it 그랬더니 네. 밀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밀크나 얘네는 왜 못 알아듣지 막 이러고 네. 그러면서 예, 말을 못하는 게 이렇게 답답하구나. 네.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요. 그럼 미국에서 그래요. 몇 년 정도 이제 공부를 4년 하신 거예요? 정도. 4년 정도. 네. 공부하시면서 느끼셨던 점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 가서 정규 무슨 학위 과정을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위를 받아서 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도서관하고 교실밖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거기는 네. 워낙 학점이나 이런 게 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는 리서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이 대화를 몰라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 오. 이걸 깨닫게 되는데 네. 왜냐면 그때 IMF 무렵이어갖고요. 네, 94년도니까 그렇죠. 네, 한국에서 그 협상단들이 미국 회사에 납품하려고 많이 왔어요. 네. 그러면 저한테 교수님들이 준 미션이 뒷자리에 앉아서 누가 잘하는지 보고 리포트를 내라 이건데 네. 한국 사람들이 눈 하나 제대로 이렇게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가격이 반으로 깎이고 막 그런 걸 보게 돼요. 너무 네. 답답하셨겠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유학을 오래 한 사람도요, 대화법을 안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땅을 보거나 옆으로 힐끔힐끔 그렇죠, 보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쪽 사람들은 신뢰가 딱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하고 정상적인 협상을 하기를 그렇죠.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뒷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편이 왜 졌는가. 네.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데 그렇죠. 그거를 왜 안 배워갖고 저렇게 밤샘 작업을 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만든 상품을 제값을 못 받고 파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네. 우리 이정숙 대표의 삶, 그리고 가족, 가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도 좀 네. 전 사실 좀 듣고 싶어요.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시죠? 아들만 둘이에요. 어. 1살 차이예요. 그러면은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가셨을 때 온 가족이 데리고 같이 떠나셨어요. 갔죠. 이제 애들 아빠는 돈 벌어 붙여야 되니까. 아, 그러면 기러기 아이들만 아빠셨네요. 데리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말로? 본인이 1호 기러기 아빠라면서 굉장히 그러시네요. 억울해해야죠.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해요. 만약 공부도 하시고 지금 네. 성공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을 한 분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어쨌건 그 가는데 뭐 반대는 속으로 했지만 적극적으로 안 한 아이들 아빠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 아이들도 따라가 주고 물론 제가 떼놓고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겠더라고요. 대단한 엄마신데요. 아, 이게 참. 야, 지금 만약에 다시 그 시간이 온다 하셔도 똑같이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워낙 부탁을 애절하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당시 아이들이 몇 살? 중1, 중2였어요. 예. 그래서 사춘기도 되고 네. 했으니 데리고 가라. 공부에는 많이 방해가 됐어요, 사실. 그쵸.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들이 아빠가 갑자기 없이 또 낯선 나라에 오고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미국 애들을 만나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또 우리 애들이 좀 왕따였거든요. 체육을 못 해가지고. 네. 근데 미국 온다고 미국 애들이 잘해주냐고요. 걔는 체육을 더 잘해요. 그래요? 한국 애들보다. 덩치도 또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저는 체육만 잘해서 왕따 당했는데. 네, 반대네요. 네. 같이 안 놀고 뭐 축구하자는데 싫다 그러고 뭐 이럴 때마다 두들겨 맞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게 됐는데 둘이서 싸워대는 거예요. 이 그렇죠. 밖에를 못 연년생이니까 나가니까. 왜냐하면 차가 없으면 꼼짝을 못하고 엄마가 실어다 줘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젊은 남자애들, 젊은 게 아니라 어리죠. 어린 남자애들 둘이 방 안에 있으니까 매일 씨름하고 레슬링하고 아니면 컴퓨터 게임하고 네. 이러면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거 뜯어 말리느라고 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괜히 데려왔다. 막 소포로 붙일까 막 이러고 싸웠죠.
그래도 네. 어찌 되었던 이 뭐 남편분의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지지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또 하나 여기서 또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거. 국내 최초, 국내 1호의 기러기 아빠는 우리 이정숙 대표님의 남편분이시다는 네. 거.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4년 정도를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셨던 네, 거죠? 저만 왔죠. 이제 아이들이 안 오겠다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네. 그럼 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한국에서 남편분께서 이제 그만 좀 하고 좀 날 좀 와서 같이 나랑 있읍시다 뭐 이래서 오신 건지 아니면 어떤 또 계획을 갖고 오신 건지.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더 공부를 할 필요가 별로 없었고 네. 어지간히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돈을 쓰는 상황인데 애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많이 네. 되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와서 뭔가 그 한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알릴 겸 그걸 사업화할 생각으로 나온 거죠.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네.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오셨습니다, 한국으로. 그렇다면 한국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한 일, 어떤 일인지 궁금해지네요. 책을 썼죠. 먼저 책을 어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준비된 말이 성공을 부른다라는 책인데요. 왜냐하면 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쳤어? 영어 선생을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에서. 네, 왜 국내에서는 다 한국말을 돈 주고 배운다 이거에 대해서 다 그렇죠, 미쳤다. 그렇죠. 이런 개념 자체가 좀 네, 달라지죠. 네. 이렇게 생각할 때니까 이거를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미국에서 자료를 또 많이 가져왔으니까 네. 그거를 녹여서 책으로 썼는데 출판사 한 20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은 네. 94년도에 가서 98년도 이쯤에 오신 건데 그때는 또 IMF였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곳의 정서가 굳이 우리가 말을 돈을 주고 책을 주고 뭐 책을 사면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정서가 좀 많이 깔려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거절을 많이 당했는데 다행히 외국에서 오래 살아보신 출판사 사장님 한 네. 분이 아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데 이런 원고가 나와서 너무 반갑다. 네. 그래서 냈는데 뜻밖에도 그게 1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그 책 제목이 뭔가요? 준비된 말이 성공을 부른다. 너무 오래돼서 지금 절판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화도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꼭 내 얘기 같았어요. 뭐 이런 반응이 오면서 네. 그 책을 보신 분들이 저를 이제 강연에 초청을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또 되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용기 있게 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다시 제2의 삶을 시작하기까지 힘든 순간들이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가장 힘드셨는지. 저는 근데 방송국 다니면서 애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힘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게 정말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렇다면은 네. 오셔서 이제 책을 하시고 또 그 책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한테 쏟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강연도 이렇게 쭉 하시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그런 뭐 에피소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저한테 대화 코칭을 받은 분들이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화도 배워 이런데요 아직도 이제 되게 직위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기 성함을 때문에. 빼고 뭐 어떤 그래서 분이 어떻게 이제 뭐 되는지. 장관급도 여러 번 하셨고요. 네. 이제 CEO급들도 많이 하셨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코칭을 받으면은 그 참모들이 엄청 좋아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왜냐면 본인은 굉장히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나 뭐 스스로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런데 상대편 들어보면은 자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그거의 문제를 제가 이제 코칭을 해드려서 좀 지나면은 그 아랫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입구에서 맞았다면 나중에는 밖에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네. 변하는 걸 많이 봤죠. 그 지켜보시면서 그래요. 참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네. 시간에 이 대화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네. 어떤 방법인지 근데 벌써부터 막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니, 또 궁금증이 생겨요. 입구에서 맞이하시는 분들이 현관까지 나올 정도라면 얼마나 반가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사람이 달라진 걸 직접 지켜보신 건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화 전문가시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가정에서 어떤 대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점 같은 거 혹시 없으셨는지? 문제점은 많았죠. 네.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뭐 매일매일이 전투였고요. 또 아들만 둘 키우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아들이 형제만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매일 싸우고 그러니까 남자 셋에 여자 혼자인데 그러면 마치 공주일 것 같지만 네. 대화에서는 맨날 전투적으로 변화 그랬는데 네. 미국에 가서 이 대화를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게 싹 변했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단지 대화로 그렇게 한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화 방법을 그동안 이거 했니 안 했니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던 거를 네네. 이거 안 해도 괜찮니? 그렇게 바꿨어요. 이거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어미만 달라졌는데. 이거 안 해도 괜찮겠니? 네, 이렇게, 그것만 하니까 이제 남자애들이라 어느 때는 또 무시해요 그런 말도. 그럼 왜 무시해? 이러면 이제 싸움이 그렇죠. 되는데 이제 남자애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쪽팔리다. 쪽팔리지 않겠니? 이렇게 물으니까 다 하고 지금 이제 30살이 다 넘었는데 네. 지금도 그거 안 쪽팔려 그러면 쪽팔려요. 그러면서 얼른 해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저희가 네, 또 재밌네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지금 대표님이 작은 아들이 그물망 공부법 또 공부기술로 유명한 우리 조승현 작가라고. 책을 또 쓰셨다고요. 네, 책을 정말 많이 영향을 썼어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네. IMF 때 네네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돈을 다 들어먹고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쵸. 학비를 보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는데 마침 9.11이 터져갖고 네네. 국내에 나오면 비자가 안 나온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중퇴해야 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제 머물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이 학비를 마련해 보겠다. 네. 엄마 힘으로는 안 되고 아빠는 더욱 안 되고 분급장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항상 노는 것 같은데 이제 성적이 좋아요 우리 아이가 그 공부 요령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데 우리 애가 여학생들이 시험 때만 되면 줄줄이 뭐 피자 사줄게 뭐 해줄게 이번 시험의 경향은 뭐니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와서 일러줬는데 너무 시간 낭비가 많아서 아주 페이퍼로 엑셀에다가 찍어서 이거 딱 이걸 대단하네요. 봐. 이렇게. 아니, 그냥 오면 한 장 탁 주고 탁 주고 했는데 그게 거의 책 반 권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랑 무슨 얘기 하다가 한국의 학부모들이 애들 공부 잘하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그걸 좀 보충해가지고 책으로 내보면 제일 해결이 빨리 되겠다. 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말에 쓴 게 공부기술인데 한 50만 권 팔렸죠.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네. 작가가 됐네요. 그래가지고 영향이 큰 거예요, 확실히. 남은 학년에 학비를 자기가 다 내고 어. 형 것도 1년 내줬다고 되게 생색을 해요. 생생 낼만 하지요. 형님 걸 내줬는데. 자, 그렇다면 이분을 또 오시고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다는 뭐 그런 강력한 생각도 욕구도 막 좀 드는데 듭니다. 어찌됐든 제가 또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의 말씀 쭉 들어보면 일단 일하는 여성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족의 아내이시고 그리고 며느리이시고 네. 엄마이십니다. 예. 그렇죠.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병행을 하고 계시는 슈퍼우먼이신데 그래도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좀 제일 궁금해져요. 힘든 게 엄마 노릇이죠. 엄마요? 예. 왜냐하면 엄마 노릇은 절대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뭐가 부족하지 않을까. 못해주면 또 미안해서 뭐가 부족한 게 그게 엄마 없을까. 마음이죠? 그게 엄마잖아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엄마로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요, 저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중심에 서야 나머지가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에게 간식을 잘해준다든가 뭐를 잘 챙겨준다든가 이런 건 제로예요. 심지어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끝나고 이제 잡지 인터뷰가 잡혔는데 제대하고. 네네 제대하고 그런데 얘기 중에 왜 사람들이 군대밥이 맛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 밥보다는 맛있던데 아드님이 그렇게 정말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제가 살림은 제로인데 우리 아들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밥을 잘해주는 엄마가 훌륭한 엄마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버렸어요. 내가 무슨 일반적으로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 아이들을 편하게 하는 엄마. 네. 만약에 우리 애가 뭘 잘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왔어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엄마가 되자. 목표를 그렇게 정하니까 엄마 노릇이 쉬워졌고 네. 그거 하나만 일단 잘하면 나머지는 조금 욕을 먹거나 찍혀도 나중에 다 보상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요. 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 얘기 들으시면서 많은 주말엘라 분들이 그래요. 느끼시는 게 너무나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그 말이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나 자신을 아끼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남들은 좀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난 내 일을 열심히 했지만 네. 그것을 또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근데 그 누구보다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일단 행복하셨잖아요. 그래요. 본인의 어떤 역할에 충실하면서 엄마가 행복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런 방면에 있어서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나 든든한 엄마가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 반대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이 하는 일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만약에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세월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 상황에 다시 그 시간으로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하시나요? 네, 그렇죠. 다른 선택이 없고, 왜냐하면 제가 아나운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남들 대화하는 거, 엿듣는 것도 많이 하고 그렇죠.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 갔는데 그들이 대화를 배웠는데 우리는 안 배워 뒤떨어졌다. 분발하게 될 거고요. 그거를 또 와서 보급해야겠다? 이것도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애들 때문에 나를 희생한다 이런 거는 제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안 할 거고, 뭐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어떤 그래요. 엄마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네. 끝으로 지금 많은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 지금 나도 그 대표님이 방송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유학을 가기 전까지 어떤 고민,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의 고민,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많은 우리 주말엘라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자기가 만능이 되려고 하지 마라. 진짜 잘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만 딱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려라. 그러면 그 하나를 제대로 기둥을 세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서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네. 절대 인생에서 늦었다는 시점은 없다. 지금 뭐 하고 싶어? 그럼 바로 시작을 해야지. 일주일 후에 할까? 한 달 후에 할까? 절대 못 하게 돼요. 바로 저질러라. 그게 두 번째 조언이고요. 네. 그다음에 엄마들의 경우는 절대 애들에게 희생하지 마라. 애들이 얕본다. 아이들한테 엄마. 끌려가지 말란 말이죠. 예, 애들 네. 때문에 자기가 희생해갖고 그거를 그냥 약 올라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네, 그러면 나중에도 서로 힘들어지죠. 왜 상태만 맞아요. 나빠지고 네. 그 서로 관계만 나빠지니까 그러지 말고 나를 당당히 챙기면 애들이요. 우리 아들은 둘 다 요리를 엄청 잘해요. 엄마가 못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못한다고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정신적으로 내가 애들을 사랑한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렇죠. 뭐든지 떳떳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정말 아주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우리 주말엘라 분들의 어떤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명쾌한 해답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도 너무나 아쉽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